네, 모두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대한매일신보 신문사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좀 교과서에 없는 부분을 조금 제가 더 보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신문사 그러면은 뭐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에 좀 많은 수백 종의 어떤 언론 미디어에서 좀 가장 그 미디어가 지금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좀 우리가 살고 있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여 년 전, 뭐 120년 전 일제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면서 신문이 발행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개항 시기 때 발행했던 신문 뭐가 우리가 기억이 나죠? 한성, 순보 기억나십니까? 열흘에 한 번씩 뭐 발행했다 그러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바로 황성 신문이었죠. 물론 이때는 뭐 순한문으로 발행을 해가지고서 좀 관보적인 성격, 즉 일반 백성들은 잘 못 읽고 어떤 관보적인 성격으로 발행했던 신문이 바로 이제 한성 순보였죠. 갑신정변 때 이제 폐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한성 주보로 바뀌면서 이때는 이제 한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국어까지 이제 같이 병행해서 이제 발행을 했게 됐죠. 이때 이 한성 주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광고를 게재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독립신문이 이제 발간이 됐죠. 그리고 이제 1899년 말에 이제 대한제국이 이제 탄생하면서 제국신문 있죠. 이거는 이제 순 한글로 발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일반 백성들, 뭐 부녀자들이 이제 주로 독자였고 또 민중 계몽과 자주 독립을 고취시켰던 신문이 바로 제국신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황성신문이 있었죠. 그 유명한 황성신문. 황성신문 그러면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시일야방송대국 장지연에, 그죠? 그 게재됐던 그런 신문이 바로 황성신문이죠. 그 이후에 러일 전쟁 이후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운영했던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1904년도에 발간이 되는 거죠. 자, 당연히 영국인 베델, 어너스트 토마스 베델이네요. 자, 이분은 영국 분이죠. 영국 사람이고 영국 브리스톨 출신인데 1904년 러일 전쟁 때 데일리 메일 특파원으로 한국에 왔다가 바로 그해 7월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갖다가 이제 발창간을 했죠. 자, 이때 이 소위 이 양기탁 이분 같이 두 분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러일 전쟁 이후 을사득약을 체결한 일본은 이제 조선을 갖다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이제 다 장악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언론. 이 언론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소위 일제가 조선을 갖다가 이제 순조롭게 잘 통치하는데 가장 핵심 라인이 되는 거겠죠. 자, 이 베델은 러일 전쟁을 특파원을 주재하면서 일본 어떤 이 제국주의의 침략성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온 세계에 이제 막 이제 알리는 거죠. 이 대한매일신보가 처음에 발행할 때 이때 당시에는 신문이 뭐 한문으로 된 거, 또 한글로 된 거, 또 영문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를 해가지고서 이제 신문을 이제 발간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발간한 그 부수가 약 한 12,500부 정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인구가 우리 한 2천만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12,500부라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그런 발행 부수였죠. 그리고 또 이 신문이 있는 이 독자층들은 제법 글을 좀 아는 그런 식자층들이 주요 독자였기 때문에 이런 글을 읽고 어떤 민중들의 어떤 이 동요 이런 거는 매우 일본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죠. 따라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으로 있으면서 모든 걸 장악할 때 특히 이 언론에 이것을 빨리 이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손상시키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사전에 차단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대한매일신보를 갖다가 탄압을 하기 위해서
일본은 뭡니까? 언론지법, 신문지법에서 법을 갖다 막 개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일본은 베델을 추방하게 이르죠. 자, 베델과 양기탁, 베델과 양기탁 이 두 사람은 이 러일 전쟁 때 일본의 그 침략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또 뭐 국채 보상 운동, 뭐 이런 것도 이제 확산에 아주 기여를 했던 그런 인물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제 침략상을 폭로하고 국채 보상 운동 확산에 기여를 했던 이 신문사를 일본이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베델한테 죄를 물어서 쭉 상가에 가서 3주 금고형을 받게끔 하죠. 그리고 영국 정부에다가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베델 벌을 주고 추방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영국과 일본은 영일 동맹국이 있어서 일본이 뭘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영국의 입장에서도 뭡니까? 그걸 다 액면 그대로는 또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자국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나저나 이러한 이 토마스 베델 이분은 병사가 되죠. 병으로 죽게 되죠. 37살의 약관, 젊은 나이에 심장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독립 많은 부분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그런 영국인이었죠. 베델은 사망 후 우리나라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현재 묻혀 있습니다. 베델은 우리 한국사 시험에서도 근대사에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베델을 이 시간을 빌어서 한 번 더 한번 추모를 한번 해 봅니다. 자, 결국은 항일 논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독립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일깨워줬던 이 신문사가 일본 입장에서는 베델이 사망하고 그 이후에 영국인 마남이 또 경영을 하지만은 결국은 일본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서 이걸 갖다가 계속 매수 작업이 나아가는 거죠. 결국 후임자인 마남은 중도에서 경영을 손을 떼고 양기탁 자신도 나는 손을 뗐다. 여기서 떼겠노라 해서 대한매일신문은 이제 선장이 없어지는 그러면서 후임자들이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의 어떤 압력과 탄압에 굴복을 해서 결국 대한매일신문은 일본의 기관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일본에 의해서 이 재갈을 밀렸던 이 대한매일신문은 너무나 또 극명한 거죠. 처음에는 애국적인 신문이었다가 뒤에는 뭡니까? 완전히 또 일제를 찬양하는 그런 일제 어용 앞잡이 신문이 되었던 거죠. 이건 남자가 여자로 바뀐, 여자가 남자로 바뀐 이런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은 너무나도 아픈 우리가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좋은 점만 알면은 안 되겠죠. 예를 들면은 시일 야방성 대곡을 갖다가 썼던 장제원 같은 분은 뭡니까? 목나 울도다. 우리 2천만 동포들은 어디 갔냐? 이렇게 애국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 역시 뭡니까? 이 사람 역시 친일파로 변신했죠. 또한 이 대한매일신보 역시 항일적으로 가다가 뭡니까? 다시 일제를 찬양하는 그런 기관으로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 대한매일신보는 오늘날 서울신문사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자, 서울신문사가 나오죠. 서울신문사 역시 4.19 전후에서 이승만 정권의 많은 이 어용적인 그런 이 기관지로 하다가 국민들에 의해서 사옥이 불태워지고 이런 또 전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민족신문이 왜 끝까지 민족의 어떤 정기와 또 이런 신념을 갖다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공론지로 계승이 못 되고 이런 식으로 반대의 현상에 이런 신문사로 된 것은 그야말로 우리 역사에 많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과연 우리나라의 언론은 지금 공정과 상식과 비평을 갖다가 이렇게 딱 균분안부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발행을 하면은 정부로부터 이렇게 탄압을 받는지요. 약간 의아합니다.
자, 다시는 이렇게 언론 탄압을 받지 않는 이런 그 신문사가 계속 꾸준히 개성 발전돼서 우리나라의 언론을 좀 더 이 신뢰받는 그런 그런 신문사가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대한매일신보의 그런 뒷면에 우리가 몰랐던 또 알아서도 많은 분들이 더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매일신보 일제의 어연기가 전락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